본 소설은 등장하는 인물, 지명, 단체, 사건, 배경 등은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창작에 의한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선녀의 옷, 잃어버린 날개의 비밀. 시니어 미스터리 소설. 제한장 선녀와 나무꾼의 옛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착하고 부지런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그는 어느 날 깊은 산속에서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내려오더니 그 속에서 아름다운 선녀들이 나타났습니다. 선녀들은 맑은 연못에서 목욕을 하며 즐겁게 놀고 있었지요. 나무꾼은 숨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나무꾼아, 저 선녀들의 날개옷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그 선녀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새 아이를 낳기 전에는 옷을 돌려주면 안 된다. 나무꾼은 사슴의 말을 듣고 가장 아름다운 선녀의 날개옷을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하늘로 올라가려 했지만 날개옷을 잃은 한 선녀만은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누가 제 옷을 가져간 거죠? 선녀가 슬피 울고 있을 때 나무꾼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선녀님, 저와 함께 사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선녀는 어쩔 수 없이 나무꾼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녀가 나무꾼에게 간청했습니다. 여보, 제 날개옷을 한 번만 입어보게 해주세요. 너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무꾼은 이미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두 아이도 있으니 떠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날개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녀는 그리웠던 날개옷을 입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날개옷을 입는 순간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저는 하늘 사람이라 이 땅에서는 살 수 없어요. 선녀는 두 아이를 안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나무꾼은 슬픔에 잠겨 매일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슴이 다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거라. 그러면 선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나무꾼은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선녀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지상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규칙이 있어서 나무꾼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선녀는 나무꾼에게 작은 호박 씨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씨를 심으면 하늘까지 자라는 호박 줄기가 날 거예요. 그것을 타고 언제든 저희를 만나러 오세요. 하지만 나무꾼이 호박 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려 할 때 마을 사람들이 호박 줄기를 잘라버렸습니다. 나무꾼은 땅에 떨어져 다시는 선녀를 만날 수 없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그린 아름다운 전래동화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선녀의 날개옷이 단순한 신화적 물건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유물이었다면?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역사적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현대의 이야기입니다. 한 노련한 탐정이 우연히 발견한 단서로부터 시작되는 선녀와 나무꾼의 얽힌 놀라운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2장 시니어 탐정에게 들어온 의뢰. 2024년 12월 서울에 첫눈이 내리는 오후. 종로구 인사동 근처의 강도현 탐정사무소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67세의 강도현은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홍쥐의 신발과 흥부의 박씨 사건을 해결한 후 그는 이제 진정한 전래동화 미스터리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춥네요. 30대 조수 윤서연이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그래, 겨울이구나.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네. 올해 정말 많은 사건을 해결하셨잖아요. 전래동화 속 숨겨진 진실들을 밝혀내시고 그래도 아직 풀지 못한 퍼즐이 하나 더 있어. 도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인가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말이야. 홍쥐와 흥부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50대 초반의 지적인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정태윤입니다. 어서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태윤은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실 좀 특별한 의뢰입니다. 선생님께서 최근에 전래동화와 관련된 사건들을 해결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 박물관에서 조선 후기 문헌을 정리하던 중 아주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정태윤이 복사본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1800년경 궁중 기록인데 여기에 천상이복이라는 신비로운 의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도현이 돋보기를 꺼내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천상이복은 하늘과 교통하는 신성한 옷으로 이를 입은 자는 천상의 권위를 빌릴 수 있다고 여겨졌다. 그런데 이 옷이 궁궐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정태윤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경기도 가평 지역의 도굴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발견된 유물들입니다. 사진을 보니 낡고 변색된 직물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에는 선녀를 형상화한 듯한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양, 정말 아름답네요. 서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 이 직물은 조선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적인 옷감과는 완전히 다른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특수한 재질이요? 도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당시 기술로는 만들기 어려운 극세사 실크에 특별한 염료로 염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녀 문양도 보통의 자수 기법과는 다릅니다. 정태윤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물들이 발견된 곳이 바로 선녀와 나무꾼 전설로 유명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도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혹시 이것이 전설 속 선녀의 날개옷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무엇을 의뢰하시려는 건가요? 이 유물들과 선녀와 나무꾼 전설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역사적 사실이 숨겨져 있다면 그 진실을 밝혀내고 싶어요. 도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그가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흥미로운 의뢰네요. 수사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박물관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진실을 찾는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뢰를 받겠습니다. 정태윤이 떠난 후 도현과 서현은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도 정말 흥미로운 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공쥐와 흥부 사건을 해결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전래동화에는 생각보다 깊고 복잡한 진실들이 숨어 있더라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선 그 도굴 현장을 직접 가보자. 그리고 가평 지역의 선녀와 나무꾼 전설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봐야겠어. 도현은 이번 사건이 이전보다 더욱 복잡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제3장 역사적 배경의 단서. 다음 날 아침, 도현과 서현은 경기도 가평의 도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산골 마을의 풍경이 마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속 배경 같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문화재청 조사관 김민수 씨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이곳이 도굴이 발생한 곳입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무덤가였습니다. 도굴꾼들이 파헤친 흔적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어떤 유물들이 발견되었나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주로 조선 후기 의복류와 장신구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상한 것이 그 직물 조각들이었습니다. 왜 이상했나요? 서현이 관심 깊게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무덤에서 나오는 의복과는 재질이나 제작 기법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치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의 것 같았어요. 김 조사관이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무덤의 구조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보통 조선시대 무덤은 남쪽을 향해 만들어지는데 이 무덤은 하늘을 향해 만들어졌어요. 마치 하늘로 올라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요. 도현이 무덤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선녀와 나무꾼 전설과 관련된 장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기서 500m 정도 올라가면 선녀탕이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어요. 선녀탕. 네.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전설에 따르면 선녀들이 목욕했던 곳이라고 해요. 오후에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관련 문헌들을 조사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서현이 한 문헌을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가평군지에 따르면 1800년경 이 지역에 신비한 여인이 나타나 한 농부와 함께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그 여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고 여겨졌으며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 기록이 있다는 거네요. 도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더 있어요. 그 여인은 몇 년 후 갑자기 사라졌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하늘로 돌아갔다고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정말 실존 인물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도현이 다른 문헌도 뒤져보았습니다. 여기 궁중실록에 더욱 중요한 기록이 있어요. 뭔가요? 1799년 궁중에서 천상의복이라 불리는 신성한 의복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옷은 왕실 의뢰에서 하늘과의 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특별한 의복이었으며 이를 입은 자는 천상의 권위를 얻는다고 여겨졌다고 되어 있어요. 서현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난당한 천상의복이 그 신비한 여인의 옷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왜 궁중의복이 가평 산골까지 갔을까요? 도현이 깊게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이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을 거야. 뭔가 더 복잡한 사연이 있었을 것 같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국 복식사 전문가인 이숙진 교수를 만났습니다. 박물관에서 발견된 직물 조각을 분석해 보셨다고 들었는데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이 교수가 자료를 펼쳐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직물은 조선시대 최고급 궁중의복에 사용되는 재료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궁중의복과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인가요? 첫째, 실크의 품질이 당시 조선에서는 생산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아마도 중국 최고급 실크를 사용한 것 같아요. 둘째는요. 서현이 물었습니다. 염색 기법이 특별해요.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던 천연 염료를 여러 겹으로 염색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햇빛에 따라 색깔이 미묘하게 변하는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마치 하늘빛처럼 변하는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교수가 현미경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선녀 문양을 자세히 보면 실로 자수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금속 실로 직조한 거예요. 당시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정교함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의복이었겠네요. 도현이 정리했습니다. 네. 왕실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례에만 사용했을 법한 수준의 의복이에요.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의복을 입은 여인은 누구였고, 왜 궁궐을 떠나 산골로 갔던 것일까요? 제내장 날개옷을 둘러싼 음모. 며칠 후 도현과 서현은 다시 가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선녀탕이라 불리는 연못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가 선녀탕이에요. 마을 이장 김할아버지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연못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맑고 깊어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기이한 형태의 바위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 대한 전설을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서현이 물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서 이 연못에서 목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선녀가 나무꾼과 사랑에 빠져서 이 마을에서 살게 되었다죠. 그 나무꾼에 대해서도 아시는 게 있나요? 도현이 관심 깊게 물었습니다. 그 나무꾼의 이름이 김목수였다고 전해져 내려와요. 우리 마을 뒷산에 그의 집터가 아직 남아 있어요. 정말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30분 정도 산길을 올라가니 오래된 집터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돌로 쌓은 기단과 우물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았다고 해요. 도현이 집터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해요. 한쪽 구석에서 작은 돌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무덤이 아니라 뭔가를 묻어둔 것 같은데요. 서현이 돌들을 조심스럽게 옮겨보니 그 아래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또 나왔네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종이 몇 장과 작은 비단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문으로 뭔가 적혀 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도현이 돌아보니 3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이전 사건들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상자를 내려놓으세요. 그 중 한 명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신지 신분부터 밝히시죠. 도현이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저희는 문화재 보호 관련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그 유물은 국가 귀속 대상입니다. 증명 서류를 보여주세요. 서현이 요구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상자만 주고 조용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왜 이 상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 계셨구나. 마을에서 찾고 있어요. 남자들은 이장을 보자 어쩔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들이 떠난 후 이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 산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요. 뭔가를 찾는 것 같던데. 언제부터요? 한 달 정도 전부터요. 특히 선녀탕 근처를 자주 돌아다녀요. 서울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상자에서 발견한 문서들을 해독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일기 같네요. 고문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 김목수는 이 기록을 남긴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녀는 선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궁궐에서 도망쳐 온 궁녀였다. 천상의복을 입고 있었기에 사람들이 선녀라고 믿었을 뿐이다. 궁녀였다고? 서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그녀의 이름은 월선이었다. 왕의 총애를 받던 궁녀였지만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목숨이 위험해졌다. 천상의복을 입고 도망쳐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도현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궁궐의 권력 투쟁에서 도망친 궁녀와 그녀를 숨겨준 나무꾼의 이야기였던 거군요. 하지만 왜 지금도 사람들이 이 비밀을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아마도. 도현이 깊게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그 천상의복이 단순한 옷이 아니었을 거야. 왕권과 직접 연결된 상징적 의미가 있었을 테고, 그것이 지금도 어떤 세력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바로 그때 정태윤 연구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가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직물 조각들이 도난당했어요. 언제요? 어젯밤에요. CCTV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찍혔어요. 도현과 서현이 급히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도난당했나요? 선녀 문양이 새겨진 직물 조각들과 관련 연구 자료들이에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뭔가요? 다른 귀중한 유물들은 손대지 않고 오직 그것들만 가져갔어요. 마치 정확히 무엇을 찾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영상을 보니 3명의 남자들이
전문 장비를 사용해 침입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평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서현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둘 이상의 세력이 이 천상이복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도현이 분석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의 집에서 두 사람은 지금까지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서현이 화이트보드에 내용을 적어가며 말했습니다. 1799년 궁중에서 천상이복이 도난당함. 도난당한 옷을 입고 월선이라는 궁녀가 도망침. 그녀는 가평의 나무꾼 김목수와 함께 살다가 몇 년 후 사라짐. 그리고 현재 최소 2개의 세력이 이 천상이복과 관련된 유물들을 찾고 있다. 도현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200년도 넘은 옷 때문에? 그게 문제야.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을 거야.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선시대 궁중 역사 전문가인 박철민 교수를 만났습니다. 천상이복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그 의복 말씀이시군요. 정말 신비로운 유물이었어요. 박 교수가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천상이복은 조선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에만 사용되는 특별한 의복이었어요. 하늘과의 소통을 상징하는 옷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례에 사용되었나요? 주로 왕의 즉위식이나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었어요. 이 옷을 입은 자는 하늘의 권위를 받는다고 여겨졌거든요. 서현이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겠네요. 정확합니다. 천상이복을 소유한다는 것은 곧 정통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실에서도 극도로 보안을 유지했죠. 그런 중요한 옷이 어떻게 도난당할 수 있었을까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그때가 정조 말기였는데 궁중 내부의 권력 다툼이 심했어요. 특히 왕위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격렬했죠. 혹시 월선이라는 궁녀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나요? 월선.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박 교수가 자료를 뒤져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월선은 정조의 총애를 받던 궁녀였어요. 하지만 갑자기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왜 사라졌을까요? 여기 보세요. 월선은 왕실의 중대한 비밀을 알고 있어 생명이 위험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비밀이었을까요? 그건 기록에 나와 있지 않네요. 하지만 추측해보면 왕위 계승과 관련된 비밀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림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월선은 단순히 도망친 궁녀가 아니라 조선 왕실의 중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제5장 진실의 드러남. 일주일 후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평 지역의 한 절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저희 절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벽화가 있는데 최근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인가요? 서현이 전화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벽화를 보러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벽화 주변을 뒤지는 것 같고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그 절을 찾아갔습니다.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절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그 벽화입니다. 법당 뒤쪽 벽면에 그려진 벽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녀와 그녀를 바라보는 남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언제 그려진 것인가요? 대략 200년 전쯤으로 추정됩니다. 도현이 벽화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선녀의 옷, 천상이복과 똑같은 문양이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서현이 벽화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어요. 돋보기로 자세히 보니 월선을 위한 기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월선. 바로 그 궁녀네요. 그런데 여기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주지 스님이 벽화 옆에 작은 문을 열어 보였습니다. 이 뒤에 작은 방이 있는데 예전부터 선녀의 방이라고 불렸어요. 작은 방 안에는 간단한 생활 용품들과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상자. 도현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천상이복의 일부로 보이는 비단 조각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볼까요? 고문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편지를 해독했습니다. 나 월서는 이 글을 남긴다. 나는 하늘에서 온 선녀가 아니다. 궁궐에서 도망쳐 온 한 여인일 뿐이다. 계속해서. 나는 정조 임금의 진짜 유언을 알고 있었다. 그 유언에는 왕위 계승에 대한 임금의 진짜 의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당시 권력자들의 이익과 맞지 않았다. 도현과 서현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험해졌구나. 나는 천상이복과 함께 그 유언서를 가지고 도망쳤다. 김목수는 나를 숨겨주었고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나누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 했다. 아이들. 서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태어난 두 아이는 김목수가 기를 것이다. 나는 천상이복을 입고 다시 궁궐로 돌아가 진실을 알리려 한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이 기록이 진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이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정조 임금의 진짜 유언서는 천상이복 안쪽에 비밀리에 꿰매어져 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도현이 정리했습니다. 천상이복 안에 정조의 진짜 유언서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군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세력들이 이 옷을 찾고 있는 거고. 하지만 월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궁궐로 돌아가서 진실을 알리려다가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주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월선이의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요? 네.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곳이에요. 200년 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무덤은 절에서 10분 정도 올라간 곳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무덤이었습니다. 매년 제사를 지내주는 분이 계세요. 누가요? 김씨 성을 가진 집안에서요. 대대로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 바로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무덤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분이 그 후손이신가요? 네, 김종민 씨라고 해요. 김종민 씨와 대화를 나눈 결과 그는 정말로 나무꾼 김목수의 후손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월선이라는 여인과 저희 조상이 사랑했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언젠가 그 여인의 진정한 정체가 밝혀질 때가 올 것이라는 예언도 있어요. 예언이요? 네. 월선이가 남긴 말이라고 해요. 언젠가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 모든 비밀이 밝혀질 것이다라고요. 김종민 씨는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유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천상이복의 일부로 보이는 소매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월선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도현이 그 소매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안쪽에 무엇인가 꿰매어져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뭔가 숨겨져 있어요. 조심스럽게 실밥을 풀어보니 그 안에서 작은 비단에 쌓인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정조의 진짜 유언서였습니다. 그 내용은 당시의 왕위 계승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역사적 자료예요. 진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대신 그들은 월선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학술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단순한 환상담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왕실의 권력 투쟁에서 벗어나 진실한 사랑을 찾은 한 여인의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월선이라는 궁녀는 왕실의 중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망쳤고 가평의 나무꾼 김목수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서현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조국과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선녀와 나무꾼의 이별 이야기는 바로 이런 숭고한 희생 정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발표회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김종민 씨와 그의 가족들이 참석해서 조상들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도현과 서현은 가평의 선녀탕을 다시 찾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선녀는 정말 존재했을까요? 서현이 맑은 연못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존재했는지는 모르지. 하지만 설화가 남아있는 한 선녀는 언제나 이 땅 어딘가에 내려와 있을 거다. 무슨 뜻인가요? 월선이 같은 여인들 말이야. 진실과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선녀가 아닐까. 연못 위로 저녁 햇살이 비치며 황금빛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선녀의 날개옷이 햇빛에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가평에는 월선 기념관이라는 작은 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월선의 진짜 이야기와 함께 천상이복의 복원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념관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월선은 단순한 선녀가 아니라 사랑과 진실을 위해 살다 간 한 여인이었다. 강도연은 이제 진정한 전래동화 미스터리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심청전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또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어요. 서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인어공주와 관련된 의뢰래요. 서해안에서 이상한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도현의 눈이 다시 번뜩였습니다. 우리의 전래동화 속에는 아직도 수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선녀의 날개옷에 담긴 진실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고, 우리는 전래동화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나 교훈담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삶과 사랑, 그리고 희생이 담긴 진정한 역사의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월선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진실과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줄 아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옷은 이제 더 이상 신비한 마법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희생을 상징하는 소중한 유물이 되었습니다.